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시황 내용과 그리고 트럼프에 따른 발언 내용 한번 정리를 해서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느 정도 19,500에서 좀 계속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시기 때 이제 관세를 결정하는 시기로 나왔습니다. 각 주변 국가들에 따른 관세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되는 수준만큼 또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주었지만 또 그렇진 않았고, 그 다음에 ETF 수급 동향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오히려 아이비트는 아마도 이번에 관세 때문이라도 좀 관망을 하는 추이로 좀 들어갔지만, 아크나 뭐 피델리티나 그다음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이제 기이한 현상이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동향의 움직임 추이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나마 좀 4월 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가격대가 잘 방어해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세 내용을 좀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은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에서 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좀 더 부연적인 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내용이 메인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주변 국가들에 따른 반응과 그 협상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충분히 추가적인 어그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정도 수순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에 따른 반응만 남아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국내의 추가 관세적인 추이를 보았을 때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 정도만큼 나왔고요. 25%. 대만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슷한 관세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만 뭐 약간의 차별을 좀 주었다,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은 추가적인 협상 부분이 이제 뭐 대통령 부재 부분과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협상적인 추이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 면제 품목도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도체 쪽은 거의 건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향후의 미래적인 추이에서도 여전히 반도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생각보다 많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고,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여전히 또 타고 올라가다 보면 상위 카테고리 안에 반도체라는 주요 제품이 있어야 당연히 코인 시장도 돌아가는 판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는 추이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변동성 추이가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강제 청산 규모도 18만 명 이상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에도 주식 매각 부분 한 1억 주 정도 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락 일정이 이제 트럼프 코인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에 좀 대응을 잘 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때까지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주식 매각이나 코인 매각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이때까지 실행 능력 추이로 봤을 때는 대부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이득세 폐지가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정도 수순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의 뭐 관세나 뭐 이런 적인 추이에서 이제 약간의 큰 이슈는 어느 정도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여기서 좀 커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약간은 좀 올라가는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뭐 어제 기준으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예, FDUSD의 지급 불능 상태다. 디패깅이 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선과 FDUSD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아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이제 FDUSD를 발행하는 퍼스트 디지털에게 5억 불 정도를 좀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령과 운용 회수에 오래 걸리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이 유동성이 약간 좀 모자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퍼스트 디지털에서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투자한 유동성 없는 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FDUSD에서 2월 준비금 계좌 보고서를 공유를 했던 추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약간 뭐 돈을 빌려주고 뭐 받았던 부분은 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약간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많이 틀어져서 좀 분쟁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때 약간, 그러니까 저녁 때 약간 좀 안 좋았던 추이가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네오 사태도 좀 있는데, 네오 팀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재단에서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거는 얼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입금된 물량이 전체 유통량이 13%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계 코인 쪽이 좀 많이 죽으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네오도 그래서 급락이 나왔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 쪽도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상장 폐지설도 막 돌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25년도 1분기 상장 기업들의 좀 매수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2분기 때는 그래도 하락할 수 있을 만한 하한선은 1분기 대비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분기 때는 매수세가 좀 주춤했지만 2분기부터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이 그렇게 깊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채굴 회사들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듣보잡 있는 경우도 대부분 한 30개, 60개 또는 많게는 뭐 120개까지 긁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긁어주고 있는 마이클 셀러 형님도 과하게 좀 많이 이번에 질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게임스탑이나 마라톤 디지털 같은 애들이 이제 주식 매각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금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매수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매수세에 동참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스탑도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제 제일 많이 모아가는 그런 기업으로 변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비트코인에 있는 가격적인 하방 추이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반면에 이제 알트코인들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CX, 그러니까 자체 거래소 비중에서에 따른 추이가 좀 나와 주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변화된 그런 쪽에서 매입할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인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ETF가 되던 뭐가 되던 그렇게 좀 다방적으로 매수세에 동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 루트를 좀 뚫어주는 패턴으로 코인 재단들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사용 확장이나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겨야 CAX에 노는 거래 유동성이 메마르지 않고 알트 쪽으로 그게 다 스며들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알트코인들에 따른 그 돈이 좀 부족한 그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가
이 2분기, 3분기, 이제 4분기 지나가면서 각 코인 재단들이 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맞춰서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전히 이렇게 힘든 시즌에도 불구하고도 채굴 쪽에서는 여전히 좋은 쪽은 계속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도 이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62.7을 찍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좀 더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봐도 이번 시즌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아마 65%가 최대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이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알트코인의 가뭄이 최대치까지 올라가던 형태이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도미넌스가 좀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에 한 번의 기회는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알트코인의 양극화 현상은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러니까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 따른 재조정을 좀 주면서 차익 실현을 적절하게 좀 하셔라 라고 저는 재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도 이번 24년도 기반으로 보았을 때도 보게 되면, 자, 61%에서 54%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7% 변동성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불장이 한번 크게 오긴 했었거든요. 그게 한 달 정도가 됐죠. 11월 한 달 정도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요인은 이렇게 한 달 추이 기반이 한 달이 길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이게 계속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느낌에 있는 착각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투자를 할 때도 기간 부분하고 기대 수익률, 또는 내가 돈을 어떤 용도나 또는 투자를 할 때 내가 손실 범주로 어디까지 감내를 할 건지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어느 정도 대응과 문제 해결이 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플랜을 준비할 때가 더 힘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미리 계획적인 형태를 좀 갖추고 나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MBTI에 대부분 고액 자산가 통계 추이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T나 TJ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MBTI의 TJ. 예. 왜 그러냐면 감성보다는 이성적 판단이 T죠. 그리고 J가 계획입니다. 예. 이 반대가 뭐냐면 FP입니다. P는 무계획이고 감정적이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부분이죠. 감정에 매우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계획 없이 매도를 때려버릴 수가 있겠죠. 예.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기를 자아를 좀 파악을 해 두시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이 투자자라고 보았을 때는 어떤 형태인지를 좀 되돌아보면서 봐야 된다. 그래야 나를 알아야 투자를 할 때도 나에 대한 매뉴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허튼 짓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계획성대로 맞춰가지고 제어가 가능하는데, 계획을 세워두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도 모르는데 나에 따른 매뉴얼도 모르는데 만약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5년도 부분의 마스터 플랜 기간으로 따져도 이제 10월 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루하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학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론상으로 보면 얼마 안 남은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이제 포인트적으로 상승인 패턴이 그냥 진짜 분기에 정말 일시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게 마지막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